광주 지역 일부 노인 요양병원들이 메르스 여파 속에 고령의 환자 입원을 기피하고 있어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가 메르스 걱정은 하지 말고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에 꼭 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 측의 참여도 다시 한번 독려했습니다. 13살 초등학생부터 독일에 파견됐던 간호사 출신까지 광주 유대회 숨은 주역 자원봉사자들을 소개합니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학생들을 수십 대씩 때려 논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불똥이 나이 들고 병든 노인들한테도 튀고 있습니다. 광주의 일부 노인 요양병원들이 입원 환자를 골라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의 걱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면 아픈 노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건지요?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한 달 전 팔순의 어머니가 장염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김모 씨. 병세가 호전돼 어머니를 노인 요양병원에 모시려 하고 있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병원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환자를 받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퇴원을 하라 그러지 나가야 될 때서는 안 받는다 그러지. 지금 환자들은 다 그냥 붕 떠버린 거죠. 경제적 손실도 손실이지만 환자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단서에는 장염이 치료가 돼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며 병원을 옮겨서 후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측은 김 씨의 어머니가 폐렴을 앓은 전력이 있고 열이 나는 증세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데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고 또 뭐 CT나 MRI나 초음파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 씨는 광주에서만 3군데 요양병원에서 퇴짜를 맞았다며 메르스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지나친 공포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놓고 그래. 저 특히 안 되고 병원 안 되고 원장들이 다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데.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중소형 병원들의 특정 환자 기피 현상에 대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메르스 확산 가능성의 차단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메르스 청정지대로 남아있는 광주 지역 병원계에도 메르스 공포가 거세게 불면서 특정 환자의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유대회 개막을 보름 앞두고 조직위는 물론 지역사회가 메르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우리가 막을 테니 걱정 말고 찾아오라고 세계 젊은이들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각종 의료용 시설과 장비들이 속속 채워지고 있는 광주 유대회 선수촌 병원. 내과와 외과, 응급의학과, 물리치료실 등 종합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각국 선수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메르스 차단을 위해 외국 선수들이 입국하게 되면 KTX 전용칸을 이용해 광주로 이동하게 되고 대회 기간 내내 경찰과 안내요원이 따라붙어서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조직위는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과정에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며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회 완벽한 준비를 해서 대한민국 광주가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계기로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가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대회 최대 흥행 요소로 꼽히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도 호소했습니다. 광복 70주년, 6.15 선언 15주년이 열리는 이번 광주 하기 유대회는 분명 남북 교류 활성화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광주가 지난 6년 동안 정성껏 준비했고 150만 시민도 따뜻한 동포회로 맞을 것이라며 북한 측의 참가를 거듭 독려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유대회를 앞둔 광주에 메르스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구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광주 유대회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메르스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 매뉴얼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대회를 앞두고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인데요. 13살 초등학생 소녀부터
독일에 파견됐던 전직 간호사까지 면면도 다양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업에 열중인 석다현 양은 올해 13살의 초등학생입니다. 2년 동안의 캐나다 체류 경험을 살려 이번 광주 유대회 영어 통역 번역을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유대회 3,800명의 통역 봉사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들었는데요. I want to make Gwangju a place that everybody in this world knows, and it will be a great chance for me to make Gwangju in Korea a great place. 배버남순 씨는 자신의 독일어 실력을 발휘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독일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광주는 이런 곳이다 하고 외국인들에게 얘기해줄 자신만의 컨텐츠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특히 도곡권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전통 문화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통역봉사를 위해 남매가 뭉치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의 말레이시아 생활을 끝내고 지난해 광주에 돌아온 오두원 오누리 남매는 입국하자마자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자원봉사 신청서를 냈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광주에서 이게 개최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광주 유대회에는 통역과 경기 진행 등 10개 분야 9,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입국하는 다음 주부터 한국을 알리고 광주를 뽐낼 이들 민간 외교관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십 대씩 매질을 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내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엉덩이 사진입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매질을 한 인물은 다름 아닌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사입니다. 같은 반 학생 11명은 수학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집단 체벌을 당했습니다. 숙제 검사하는 날이에요. 숙제 검사했는데 학생들은 숙제를 하지 않은 문제당 한 대씩, 많게는 40-50대씩 엉덩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당시 교사는 체벌을 하고 난 뒤 상처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약을 발라주고 곧바로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의 의혹이 앞서다 보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학생들을 따로 불러 다독거렸다고 밝혔습니다. 맞은 것이야 좀 지나면 뭐 하지만 마음에 이게 상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광주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체벌을 한 교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올해 광주 전남의 장마는 오는 25일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먼바다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차차 북상해 오는 25일과 26일 사이에 광주 전남 지역에 비를 뿌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는 이틀 늦고 지난해보다는 7일 빠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근 들어 광주 도심에서 집안이 침하되는 이른바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싱크홀 위험 지역이 광주에 한두 곳이 아니라는데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도로 한복판에 지름 20cm, 깊이 50c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땅이 푹 꺼지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이 없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지금 조금 이상이 처지니까 위에 아스콘이 이제 하중이 다녔으니까 네. 차가 이제 눌러버리니까 밑에서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이제 단순 치마로. 지난달에도 서구 양동교 근처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견됐고 지난해에는 광주의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인근 도로가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명 싱크홀 현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집안 탐사가 필요한 지역을 제출받았는데
광주는 문화전당과 금남로 일대 등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13곳이 집안 탐사가 필요하다고 제출했습니다. 도시명 싱크홀은 노후 상하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흙이 쓸려가면서 땅이 꺼지거나 도로공사가 부실했을 때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하정보와 집안정보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질적으로 이제 토질이 뭐고 그 집안이 어떻게 다져져 있고 지하 매수물 누수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현상만 보고. 집안이 약해지는 장마철을 앞두고 광주시는 싱크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방식을 벗어나 보다 정밀한 조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 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유두석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다툼의 핵심 사안인 향후 모임 식사 제공을 비롯해 어깨띠 착용 금지 위반 등 공소 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지난해 선정한 희망인물들과 함께 희망인물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선정한 희망인물들은 지역민을 위한 강연과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광주문화방송의 희망찾기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은 지난해 창사 50주년을 맞아 추진한 희망인물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토크 콘서트 개최와 희망 나눔 릴레이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대상자 가정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와 재능기부센터 등은 보훈청의 추천을 받아 보훈 대상자인 광주 남구의 안모 씨 집을 보일러와 창호, 장판 등을 교체하는 등 올해 21개 가정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지난 3년 동안 광주에 사는 보훈 대상자 167명의 집을 고쳐줬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오늘 오후 6시 광주 경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 생계비를 90만 원으로 제시한 경총을 규탄하고 최소한 12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물가 인상분을 감당하고 노동자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37억 달러와 30억 달러로 수출과 수입 모두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18.7%가 줄어든 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무역수지 흑자 감소는 광주의 자동차 수출과 전남의 석유 제품 수출이 엔화와 유로화 약세, 신흥시장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